안녕하세요. 이번 모건대 선거 LGM 사회를 맡게 된 16학번 강주연입니다. 저희는 이번 총선을 맞아 선거의 의미는 뭔지, 우리는 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거에 임하는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를 서로에게 공유하고 배우기 위해 이런 시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이 끝난 후에는 라이브로 이어지는 Q&A 시간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선거 LGM 같이 찬양을 시작해 볼게요.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고 강의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병훈 간사입니다. 방구석에서 심심해하며 머물고 있을 여러분들을 위해 모건대 IVF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멘트를 읽는데 제가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래서 액션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간단히 어색하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언제 도대체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번 학기에 등교는 가능할까? 라는 질문들이 좀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모임을 할 수 없고 또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만날 수 없기에 오늘 이런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모건대 알베프로 함께하고 있는 오늘 군대 간 우리 승민이, 또 성주, 또 재은이, 또 선주, 소미, 고은이, 원상이, 주연이, 하경이, 다한이, 민기, 또 누구 있죠? 또 있어요? 지연이 를 비롯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두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오늘은 우리가 선거 LGM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오늘이 4월 7일인데 4월 15일, 즉 다음 주 수요일에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분들은 사실 선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라는 좀 생각들이 들었어요. 국민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을 처음으로 행사해보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또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를 제시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펜과 노트를 들고 책상 앞에서 이 강의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진부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싶다. 사실 제가 진부한 말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은 진부하지 않은, 그냥 들려오지 않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얘기를 넘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어렵다. 진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좀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다만 우리가 진부하건 진부하지 않건 새롭건 새롭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를 참여하는, 우리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여러분들이 이 투표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정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의 오늘 목표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고 나서 크게 실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표를 잘못 행사했구나, 망했다. 혹은 내가 표를 행사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라는 결과들을 깨닫게 되는 좀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투표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 연령이 하향돼서 이제 만 18세 이상은 누구나 투표권을 갖게 되거든요. 만 18세라 하면 모든 대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빠른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근데 제가 투표할 때는 이러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저는 22살, 만 20세 때 처음으로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지방선거를 처음으로 해봤고 그것에 이어서 2번의 국회의원, 또 3번의 대통령을 뽑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어요. 근데 지금 와서 결과들을 좀 생각해보니까 제가 투표에 총 8번, 이번까지 하면 9번 참여하는데 제가 뽑았던 후보가 당선됐던 적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한 3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즉 제가 행사한 표의 30%만 이제 사표가 아닌 유효표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제 내가 행사한 표가 당선되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떨어지는 것도 낙선할 때도 보통 10만 표
아니면 많이 차이냐, 뭐 100만 표 이렇게 차이 나서 떨어지는데 도대체 내가 한 표 행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이게 이만큼의 지지를 받았다는 게, 이 사람이 이만큼의 지지를 받았다는 게 민심의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비록 제가 뽑은 제가 표를 행사한 9번의 8번의 선거 중 두세 번 정도만 당선되는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비록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아니죠. 정치는 모두가 하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섬겨주는 우리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결과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총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회의원이란 누군가?부터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4.15 총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총 2표 행사하게 되거든요. 한 표는 나의 지역구의 의원을 뽑을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내어줄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을 것이고, 또 한 표는 비례대표라고 해서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대의제라는 정치 제도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이 대의제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내 의사를 누군가에게 대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의견이 비슷한 사람, 내 뜻과 가장 일치하는 사람에게 나의 표를 행사해서 우리 지역의 의견이 이거다라고, 혹은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그 방향을 지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선거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건데, 오늘 저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과 이 투표의 행위는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 하나님 나라와 정치를 우리는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정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던지는 질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음 날, 즉 4월 9일이죠. 4월 9일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는 말 그대로 4월 15일 날 투표하지만 그날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전국 어디에서나 나의 지역구 상관없이 신분증을 들고 가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타 지역에 와 있는 우리 대학생들은 사전 선거를 통해서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이 정치에 참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특별히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법이 도대체 국가에 왜 필요한가? 사람에게, 인간들에게, 인간의 사회에게 고통을 가장 적게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법과 제도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도 약한 자가 보호받는 것이고, 또 강한 자가 정의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이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왕이라는 존재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런 역할을 대행했지만, 지금은 민주국가가 되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법과 질서를 따라서 통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바로 이번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몇 명 뽑을까요? 알고 계시나요? 저는 하고 비례대표?
한 명. 네, 맞습니다. 총 우리는 2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 몇 명 뽑을까요? 몰라요. 모르죠. 네. 전국에서 이번에는 300여 명의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이고 비례대표로 47명의 후보를 뽑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유권자는 각 2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됩니다. 정당에 하나, 지역에 하나. 그리고 이 선거는 4개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때 법과 사회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법과 정치. 법과 정치인가요? 네. 네, 법과 정치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정치 과목에서 배웠을 수도 있겠네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자막으로 이렇게 다 나갈 거예요. 첫 번째는 보통 선거가 있어요. 보통 선거가 뭐냐?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은 어떤 조건에 따른 제한 없이 선거권을 주는 것을 보통 선거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밀 선거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건 제일 이해하기 쉬운데 내가 누구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게 하는 제도인 거죠. 그리고 평등 선거가 있습니다. 평등 선거는 선거권에 차등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1인 1표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는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직접 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권자가 대리인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 선거날이네, 쉬니까 그냥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버려야겠다, 대신 엄마 가서 투표 좀 해줘,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직접 나의 신분증을 들고 나를 증명하면서 나의 표를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4가지 원칙에 따라서 선거는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진행된 선거에 따라 당선자는 4년의 임기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각 지역을, 정당을 대표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선거 공보물을 다 받으셨겠지만 물론 자기 주소지로 가기 때문에 이제 고향집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공보물에 보면은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을 다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개개인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고 우리 정당도 국회의원 만들어주세요 라고 정당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을 비례대표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을 그리고 한 후보자를 뽑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의 첫 번째 선거를 생각해봐도,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거를 생각해봐도 사실은 이게 진짜 내 삶과 연관이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하나는, 먼저 그 사람들 월급은 여러분이 주는 겁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2019년 기준으로 월급 말고 연봉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의 세금이 이 입법 활동, 의정 활동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돈을 받고 일하는 자를 우리는 관리,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드는 법에 따라서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이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 민식이법도 있었고 유치원 3법도 있었고 그것들을 주장하면서 사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렸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이게 실제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뽑는 국회의원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벌써 대통령 선거한 지 4년차인데요. 대통령 임기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이 총선이 대통령의 이런 정치 활동 또 국가 정책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정책 수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치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시간으로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바뀌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번 총선에 참여하라고, 여러분들의 투표권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제 정치에 대한 간단한 저의 정의를 좀 내려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저는 정치를 민주주의에서의 희망과 꿈이라고 좀 정의 내리고 싶어요. 왜 꿈과 희망일까요? 그건 바로 드디어 내 표를 행사하면서 나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그래도 다행히 조금 더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댓글을 다는 것으로, 아니면 국민청원을 올리는 것으로,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의견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두 표, 선거철에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늘 선거 때가 되면은 길바닥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은 무릎을 꿇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그런 짤방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데 언제부턴가 투표율이 좀 급감했어요. 지난번 국회의원 투표율이 몇 프로였게요? 몰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9.4% 기억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 시간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이 지자체장을, 구시의원을,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실 너무 의미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마음들일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놈이 그놈이지. 어차피 뽑았자 안 바뀌는 거 아니냐. 여러분, 선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차악을 뽑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동의해요. 그래, 다 별로다. 네, 어떤 언어를 쓸까 고민했습니다. 아마 똥통이나 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똥통에 빠진 놈들이 똥 묻은 놈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똥이 덜 묻은 놈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정치 혐오의 문제, 그래서 우리를 냉소와 회의에 빠지게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넘어서야 해요.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잘 살펴보지 않고 공약도 잘 확인하지 않고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인격을 이렇게 알고 싶지도 않아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나, 이런 좀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똥통에 빠진 놈들이 계속 해먹는 겁니다. 이 표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 선거에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우리 IBF 여러분들, 저는 21대 총선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똥통에 빠져있고 다 별로지만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덜 나쁜 놈을 뽑음으로써 우리 세상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데 내가 한 의견을 표현하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기대와 꿈이 사라진 시대, 더 나음을 상상하기보다 그만 보고 싶은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정치에 참여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리고 어떤 울림을, 또 어떤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되냐라는 질문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총선, 4.15 총선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나요? 또 이 투표권이 어떻게 쓰이기를 좀 생각해오고 상상해오고 그림을 그려봤나요? 요것 소그룹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우리 그 청소년 수련 마을에서 LTC를 가졌었죠. LTC 시간을 보냈는데
1.0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사회참여 시간에 제가 나눈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회참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정치참여라고 사실 표현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를 바꿔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 사람의 선행, 한 사람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으로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프레임 또 법과 제도들을 더 건강한 모양으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의 정치 참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대적 유토피아를 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절대적이고 완전한 나라는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책임지는 모양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닮은 인간성을 회복해 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자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말,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것들은 최고의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근거한 선행을 베풀고 신앙에 근거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고 말하고 싶어요. 특별히 저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 이미 힘이 많아서 이미 돈이 많아서 이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자기의 목소리를 잘 말하는 사람들 말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자신의 의견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여타 다른 이유들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개인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공적인 부분을 분명히 의식해야 되고 공공선과 공정함을 더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총선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투표권의 의미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개인적인 의사나 뜻,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들이 오간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아직은 못 내렸어요. 분명 이 부분도 중요하고 저 부분도 중요한데 근데 나는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도 계속 신경 쓰이는 어떻게 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까? 그것은 저는 여러분들 개인의 고민에게 맡겨두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그것은 욕망과 탐욕, 나의 개인적인 어떤 바람을 담아서 개인적인 바람만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투표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투표를 또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기존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선거를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고 판단을 내렸던 그 근거들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소그룹에서 다시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강의가 끝나고 나누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투표의 기준이 되는 그것이 무엇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회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 회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회를 회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과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념이 아니라 어떤 후보자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
또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양들을 살펴가면서 투표에 참여하는 우리 IMF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투표를 하면서 사실 정당을 우리가 안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특정 정당에 대해서 언급하고 찍어라 찍지 말아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큐.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 할 거지? 투표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 정당, 인물, 공약. 정당들도 너무 많고 이번에 무슨 정당이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지금 같이 공부해보자. 일단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큰 정당이 있어.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또 대통령을 배출한 당은 여당,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당들을 야당이라고 해. 여당은 정권을 가진 만큼 국가를 잘 운영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야당은 여당이 그 일을 잘하는지 감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우리나라는 이 큰 두 정당에 번갈아 가면서 여당을 했어. 하지만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정당들이 있는 거 알아?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 그 어디쯤에서 독자적 노선을 노리는 정당들, 혹은 그보다도 더 큰 변화를 꿈꾸는 정당, 혹은 뭐 이런 당도 있고, 국회 밖에서 국회에 진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당도 많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엔 이 많은 정당들 중 몇 개를 골라 설명해 줄게. 미래통합당, 이름이 낯설어?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아주 익숙한 당이었어. 왜 박근혜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이었고 더 얼마 전엔 새누리당이었어. 자, 새누리 때부터 이야기해보면, 새누리는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배출했던 당.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를 찍겠다던 국민도 있었을 만큼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지지 기반이 튼튼했던 보수 정당이지. 하지만 박근혜 탄핵 이후 쫄딱 망해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급하게 순식간에 박근혜를 버려버려. 그리고 짠 하고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버리지. 하지만 말 그대로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은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며 당대표를 갈아치우는데, 그게 박근혜 시절 총리? 이 사람 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었잖아. 그 외에 아직 박근혜를 못 잊은 몇몇 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박근혜 석방을 기다리고 있어. 그게 지금의 자유공화당이야. 곰생아리가 새누리에 있어. 정의곰 그의 곰 원진곰. 아빠 곰은 위대해. 그의 곰은 깨끗해. 원진곰은 의사나이. 한편 새누리당이 분열될 때 진짜 보수를 주장하며 찢어져 나온 사람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려나?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던 유승민. 새누리당에 있을 때 옳은 소리만 한다고 박근혜한테 단단히 찍혔던 인물이지. 유승민의 정당은 이리저리 치이다가 결국 진짜 보수의 꿈은 잠시 접어두기로 결심해. 그래서 다시 통합하고 당 색깔까지 바꾼 결과가 지금의 미래통합당이야. 감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근혜는 미래통합당에 자필 편지를 보내. 이 편지를 받은 미래통합당은 이 반응을 보니 미래통합당은 정말 새누리 때랑 바뀐 게 하나도 없나봐. 통합당 사이트 도메인을 봐봐. 새누리파티.kr 이잖아. 이들 말고 본질이 새누리인 정당이 하나가 더 있어. 바로 미래한국당. 요당은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표를 챙기려고 꼼수로 만든 미니 위성 정당이야. 요기 대표는 비리 의혹 중이네. 자, 이런 새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또 다른 거대 정당인 민주당을 지지해왔어. 통합당이 이렇게 열심히 보수 통합을 외치는 동안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당명을 바꾸진 않긴 했는데, 잘 보면 민주당도 미래한국당 같은 정당이 있다? 그게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야. 열린민주당은 몇몇 민주당 출신들이 미래한국당 꼼수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정당이야.
근데 더불어시민당은 아예 민주당에서 주도한 미니 정당이고, 다시 말해 요당도 전부 민주당 지지층을 모으려는 건 마찬가지인가 봐.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에 통 크게 동참하는 것 같더니 뭐야 이게, 결국 선거 앞에서는 다를 바가 없네. 예전 여당을 생각하면 아주 큰 잘못은 없었던 것 같으면서도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뭔가 찝찝한 이 기분은 뭐지? 아휴, 이렇게 정당 이름도 모르겠으니 후보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더 모르겠다. 그치? 분명 두 정당 모두 공천 배제 사유에 음주운전이 포함됐었는데 이들에게는 음주운전이 별게 아닌 모양이야. 심지어 당대표는 요즘 들어 이런 발언. 대체 뭐냐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국민들이 저 두 당이 다 해먹는 게 지겨워 를 외칠 때 8년 전 짠 하고 나타났던 제3의 인물이 있었어. 다들 한 번은 들어봤지? 바이러스 잡는 안철수. 초반 등장은 화려했는데 정치라는 게 세력이 없으면 하기가 되게 힘든 건가 봐. 그의 특징은 정치를 엄청 싫어하는 정치인이라는 거야. 박근혜 시절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쪽과 손을 잡아봤는데 찢어졌고, 대선 패배 이후에는 머리를 식히고 돌아오더니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유승민 쪽과 손을 잡고 새 정당을 만들어 보기도 해. 독일에서 마라톤을 열심히 하고 나서 또 돌아온 안철수. 다시 안철수 신당을 세워. 그게 지금의 국민의당이야. 그가 하고 싶은 새정치란 도대체 뭘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네. 정의당은 말이야, 국민의당처럼 민주당도 통합당도 다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이야. 어떤 지점에서는 민주당과 공감하는 편인데 또 어떤 지점에서는 격렬하게 싸우기도 하는 듯. 자, 이 밖에도 정당 투표에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정당은 정말 많아. 작은 정당일수록 아무래도 색깔이 더 강해. 뭐 저기는 잘 모르겠지만 기후위기와 페미니즘, 성소수자 인권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녹색당, 노동자, 농민 등 계급을 대표하겠다는 성격의 뚜렷한 민중당, 가끔 뜨악한 정당도 있기는 해. 어때? 투표지에 적힐 정당들의 이름이 이제는 조금 눈에 보여? 우리 사회엔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의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도 다양해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몇십 년 만에 선거판 개혁 논의가 이루어졌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옛날이랑 똑같이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국민을 대변하라고 뽑았는데 국민의 얼굴에 똥이나 놓는 그들. 그렇다고 내 권리인데 손 놓고 보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 이번에 꾸려지는 정치판이 4년 동안의 우리의 삶에 아주 크게 영향을 줄 테니까 말이야. 이 정당들이 각자 무슨 공약을 내세웠는지 알아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 근데 그건 다음에 알려줄게. 왜냐면 나 퇴근해야 되거든. 안녕. 네, 영상 잘 보고 왔죠. 특정 단체에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립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어느 정도 기록된 사실들을 보면서 이런 정당들이 이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번 선거에 나온 정당들이구나 라고 확인하는 참고용 정도로 삼아주면 좋겠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탐욕 이루어져야 한다. 짜잔! 여러분 이제 진짜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주, 즉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4월 6일 그리고 지난 주말 해서 여러분들의 집에 선거를 위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선거 공보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뾰로롱 등장을 했거든요.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제가 잘못했네요. 네. 어디서 투표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의 이름으로 유권자인 저한테 투표를 돕기 위해서 이런 공보물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아니지만 어떤 것이 들어있냐? 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아주 컬러풀한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공보물이에요. 저는 이번에 유성구 대전 유성구에서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5명이나 나왔습니다. 조승래 씨, 장동혁 씨, 이분 이름이 뭐였죠? 양순옥 씨,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김선재 씨, 그리고 김병수 씨, 이렇게 총 5분의 후보들이 나왔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는 일이에요. 보면은 근데 선거 참여하는 후보자들마다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후보자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놨어요. 이분 현역 국회의원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면서 국회의원 활동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활동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놨네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넣어두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있고 가장 이제 자기의 메인이라고 보시는 표어를 여기도 넣어놓으셨네요. 여기도 의미 있는 말들을 써놨어요. 경제가 망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망했으니까 나를 믿어달라. 바꿔보겠다. 라는 내용들을 씌워놓은 거죠. 사람마다 근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면은 양순호 님께서는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끝이에요. 후보자로 나왔다. 정보가 제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기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기도 나와 있네요. 되게 글씨랑 되게 명확하신 분이에요. 폐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정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오거든요. 재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전과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 공보물에 나와 있는 여러 정책들을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선거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사람이 회복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인데 그것에 가까운 공약을 내고 있는 후보는 누굴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인인 우리들은 이 공보물을 가지고 이 선거 자료들을 보고 같이 토론하고 토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 사람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사람이 더 가까워. 그러면서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당 투표를 제가 비례 투표를 한다고 말했는데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역대 최고 비례 이제 대표에 나오는 정당들이 있어서 투표용지가 43.7cm라고 했나요?
그래서 이제 모 후보가 키 작은 사람은 들지도 못한다 이런 이제 말을 하기도 해서 이제 조금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그만큼 비례대표 정당으로 나오는 정당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보물도 엄청 많아요. 3번, 4번, 5번 번호가 없습니다. 인쇄를 급하게 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7번, 8번, 9번 없고 10번, 11번, 뭐야, 12번, 16번, 29번, 23번, 26번 뭐 이렇게 19번 뭐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이 피곤함이 여러분들 4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정당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례대표로 뽑히는 국회의원이 무려 47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도 바뀌었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내가 이 표현하는 표가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도에도 명확하게 한계는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의 의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꿨으니 이 비례 정당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들을 위해서 이 후보들을 살펴보고 정당들을 살펴보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웹페이지를 하나 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막이 나갔어요. 네.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이제 그건데 국회의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페이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또 어떤 공약을 냈고 그 공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은 어떤 대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지 국회에는 얼마나 출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표결을 하는 장면에서는 어떤 표결 결과를 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페이지예요. 여러분들 꼭 가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지역구에 지난번에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또 국회의원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이때 이런 말을 했네. 이때 저런 행동을 했네. 이때 이런 의견을 표현해 주었네. 나랑 잘 맞는 것 같은데? 나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살펴볼 수 있는 페이지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자막.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페이지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 중 고위공직자 혹은 유력 정치인들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재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나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은닉 자금이 있다면 그것까지 찾아내지 못했지만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도중에 재산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일주일 정도 남은 선거 여러분들의 지역구 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정당의 후보들을 검색해 보시면서 이런 철저한 공부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표할 때 공약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너무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될까봐 조심스럽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정의로운 공정법치 살맛 나는 우리나라라는 말을 쓰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 가겠다라는 지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공약을 냈는가가 아니라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약과 이 후보자의 삶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선거는 참 피곤하고 인내가 요하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수고로움을 감당해서
우리가 더 나은 그리고 더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또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많은 과정들 선거를 위해서 공부하고 공보물을 살펴보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또 정책들 하나하나를 비교해보는 일 그것들은 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응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좀 여겨졌던 것 같아요. 공공선을 회복하고 또 인간이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주대심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는 큰 인내와 변함없는 소망을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번의 참여, 내가 선거했다고 이 땅이, 이 나라가, 또 이 정치판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법과 제도, 질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선거 안에 뭐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이 분들의 삶을 우리가 100%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보물로는. 때문에 위선이 담겨있는 지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거짓이 담겨있는 부분들 혹은 시간과 아니면 재원의 한계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고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정치 참여가 축제가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더 나은 법과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치는 꿈과 희망이기도 하지만 모순적으로 어쩌면 두 손과 두 발을 활용해서 투쟁해야 할 국민으로서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주어진 동안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가짜 뉴스들 중에서 또 이념 논쟁 속에서 복음을 우리가 이 땅에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실망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안 하네. 그리고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선거의 맛,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우리 알베퍼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보다 선거를 많이 하거나 대단히 많이 알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의 이야기를 봤을 때 또 저의 어떤 경험들을 읽어볼 때 여러분들의 이 첫 시작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또 새로운 법과 질서로 상대적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동참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끝없이 모니터링하고 끝없이 AS하고 컴플레인 걸고 비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은 나랑 정치색이 비슷하다고 100% 의심하지 않고 투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정치 참여하는 이 선거와 투표의 행위는 끊임없이 보고 점검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투표권 행사를 응원하고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끝마쳐졌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광고하고 LGM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MS 광고입니다. 저희 IMF는 별도의 헌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MS로 운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MS는 미션 서포트의 약자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재정의 흐름이 하나님 있는 곳으로 향하길 바랍니다. 각자의 지구에서 MS에 힘써주세요. 그리고 모건대를 위한 광고를 하나 할게요. 모건대 모임 시간 공지 있습니다. 매일 7시에 DPM 있고 목요일에는 DPM 없이 7시에 소그룹 진행할게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만큼 더욱더 랜선으로라도 모이길 힘씁시다.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선거 LGM 마치도록 할게요. 같은 채널에서 바로 Q&A 라이브 진행되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 간사님 사전투표는 왜 있는 거예요? 크크루 빙빵뽕. 자, 그렇다면 사전 투표와 선거 당일에 하는 투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역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자막으로 나갔죠?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있다면 어디든 내가 있는 지역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그곳이 어디든 투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선거 당일날 해야 되는 투표는 나에게 정해진 지역에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그러면 사전투표가 메인 아닌가요? 더 중요해 보이는데.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 선거날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휴일이기 때문이죠. 그 말인즉슨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씹었어요. 엔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이미 다 있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잘렸어 얼굴. 제가 너무 클로즈업 돼서 얼굴이 질리네요. 네, 아쉽네요. 피가 나네요.